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영유아보육연구실의 박유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식사 지도를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드렸는데요. 특정 음식에 대한 접근을 무언가 잘했을 때만 허락하는 것이 그 음식을 더 원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특정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음식을 더 싫어하게 만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좀 더 좋아하게 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말들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우선 인간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신맛과 쓴맛보다 단맛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젖도 사실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단맛만 추구한다면 비만이 될 수 있을 거고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또 싫어하게 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 그래서 학자들은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기호나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식습관 영역에서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음, 사실은 맛과 향에 대한 선호와 기호는 엄마 자궁 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아톡톡에서는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태내기와 수유기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대신 만 2세 이후에 만 6세까지 유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이고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와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방법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반복 노출입니다. 어떤 음식의 아주 작은 양의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동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 수용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보통 15번까지 15회 정도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따라서 더 적은 횟수의 노출에 의해서 이것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아동 자신의 과거의 어떤 음식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아동의 기질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튼 반복 노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된 노출이 음식 수용을 늘리기에 충분한데 여기에 더해서 다양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유아들은 한 가지 과일이나 또는 한 가지 채소만 제공될 때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 또는 채소가 제공될 때 각각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당근을 먹자, 내일은 브로콜리, 다음 날은 양배추 이렇게 한 가지 옵션만 그러니까 결국은 옵션이 아닌 거죠. 어,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것보다 오늘도 세 가지, 내일도 세 가지, 그 다음 날도 세 가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제공할 때 그 각각을 먹은 양을 보면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건강한 옵션들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이에게 뭐 채소라던가 이런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가장 합리적인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래도 섭취량이나 선호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쓴맛이 나는 이제 채소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채소를 이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짝을 지어서 제공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것을 맛보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 전략이라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어, 채소를 제공할 때 아이가 이미 굉장히 좋아하는 소스와 함께 제공한다던가 또는 치즈를 좋아한다면 이 채소와 치즈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크림치즈를 좋아하는 유아들에게 채소를 제공하면서 크림치즈와 함께 제공했더니 그 채소에 대한 선호와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이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의 개별 유아의 특징이 또 영향을 함께 미치게 돼요. 특히 쓴맛에 대한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쓴맛에 매우 민감한 유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브로콜리를 제공할 때 브로콜리를 유아가 좋아하는 소스와 함께 제공하면서 이 노출을 반복할 때 브로콜리 섭취가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에게 쓴맛에 되게 민감한 이 친구들에게 그냥 브로콜리만 반복해서 노출했을 때는 그 섭취량 증가가 되게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쓴맛에 민감한 아이인 경우에는 특히 이 연합 전략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쓴맛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소스가 같이 제공되는지 그 여부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복 노출만으로도 섭취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의 특성을 부모님이 잘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노출, 연합, 다양성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모님들께 제안한 적이 있는 어떤 식습관 뭐라고 할까요? 형성 전략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한번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이름이 푸드 브릿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을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하고 먹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같은 재료를 유아에게 단계적으로 이제 노출하는 거죠. 노출은 노출인데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뭐 파프리카를 아이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바로 먹도록 하기보다는 이것을 놀이에 사용한다던가 또는 파프리카를 이렇게 잘라서 그릇처럼 쓸 수 있겠죠. 안에가 이렇게 비었으니까 이걸 식기로 활용해서 시각과 촉각적으로 뭔가 먼저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것을 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 즙을 어떤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수제비나 뭐 칼국수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비율을 높여가면서 노출을 하는 것이죠. 뭐 고기 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파프리카를 조금 넣는다던가 근데 처음에는 아주 조금 넣었다가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요리 활동에 아동이 같이 참여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식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음식도 제공해서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또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효과죠. 모델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과 역시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방법이에요.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또 특히
자신과 연령이나 성별이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 그러한 사람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을 경우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것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특히 내 또래, 그리고 나와 성별이 같은 친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 이 아동도 따라서 해당 음식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 연구는 이것을 실제 사람이 대면으로 내 앞에서 맛있게 먹거나 또는 이제 내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비대면인 영상으로 다른 사람의 먹는 행동을 보는 것도 이러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어린이의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뭐 영화나 네, 뭐 드라마나 그런 데서 혹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어쨌든 네, 반드시 대면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실험을 잠시 소개드리면요. 연구자들은 만 2세에서 5세 유아에게 이렇게 세 가지 색의 낯선 에피타이저를 제공했어요. 어떤 실험에서. 이때 선생님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유아들이 있고 그걸 보지 못한 유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아들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성인이 이 같은 자기가 먹는 것과 같은 색깔의 음식을,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경우에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고 해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만 3세 유아들에게 또래가 음식을 먹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래가 긍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짓는 그 음식이 있고, 또래가 뭔가 쉬거나 어떤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죠. 이 사진에서. 네, 이 부정적인 표정 또는 반응을 보인 음식이 있을 때 유아들은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싶니? 라고 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음식을 더 먹고 싶다고 이제 하고 그걸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 자신과 성별이 같은 또래가 먹는 음식을 더 먹고 싶다고 아이들이 응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같은 연구자들이 실행한 어떤 또 다른 실험인데요. 만 3에서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먹는 모습과 또래가 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래보다 아니죠. 성인보다 또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음식을 이 유아들이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성별도 자신과 같은 성별이 먹는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보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가끔, 그쵸? 근데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동의 음식 자체에 대한 선호 또는 음식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쩌면 칭찬이나 어떤 작은 구체적인 이런 상이 유아의 음식 수용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는 좀 더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이 보상이라는 전략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상에 굉장히 민감한 유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보상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 이 보상을 주면 정말 싫어하던 채소도 기꺼이 맛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보상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이 보상 말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전략들이 있잖아요. 뭐 모델링이라던가 반복 노출,
이런 방법들은 아동의 특성이 보상에 민감하든 뭐 아니든 이런 아동의 개인 특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모델링 그리고 반복 노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좀 우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상 전략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보상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아이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나중에는 반복 노출이라는 그 방법이 점차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 노출은 보상 경험이 반복된 아이들, 먹으면 뭔가 상을 받았던 아이들에게는 점차 원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상 경험과 보상에 대한 기대가 반복 노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은 반복 노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복 노출을 사용할 때 인내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소량에 노출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다양성 전략을 함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과 함께 반복 노출하며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연합 전략을 사용해서 아이가 이미 좋아하는 것과 함께 제공하는 전략을 써보세요. 그리고 또 굉장히 모든 아이들에게 잘 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델링 효과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다른 또래가 이 음식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게 있고 보상은 보상에 민감한 유아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또 마지막으로 또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논문들을 찾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